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평일입니다만은 지난주 일요일, 토요일 소개한 종목들을 그 수익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일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매법,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리고 대원칙, 그리고 각종 보조지표나 주지표 관련해서 차트 보는 법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시간이 좀 허락하면 시총 200개 있는 종목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목균형표라든가 각종 캔들, 거래량이나 이 주지표나 보조지표 자체가 정말 주식을 한다면 차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대원칙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은 댓글에도 다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차트 관련해서 혹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차트 종목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이라면 오늘은 제가 짧게 한 줄 정도나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좀 궁금하거나 차트 종목 쪽에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댓글을 제가 한두 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댓글에다가 남겨놓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한 분에 한해서는 제가 좀 댓글을 좀 남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그 전날 종목을 올리고 그 다음날 차트만 보고 수익률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는 이유가 차트 자체가 엉터리가 아니다. 일목균형표라든가 각종 캔들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기타 OBV, VR, 역시계 곡선이라든가 이런 MACD 포함해서 RSI 등등 이 차트 자체가 정말 주식을 한다면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지난주 수익률부터 오늘 수익률까지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 수익률인데요. 지난주 수익률 그렇고 지난주 수익률 이거는 지난주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익률 하루 수익률 또 56% 돌파. 요거는 아마 최근에 지난주 소개했던 중에 최근에 3주, 2주, 1주 전에 했던 그룹이 그 당일날 금요일날 당일날 56%가 돌파했습니다. 근데 제우스 나왔었고 JRKS 나왔었고요. 근데 요게 아니네요. 요거는 5일 전에 요거 제가 캡처한 거는 최근 거네요. 최근 거 5일 전 8종목 소개 이거는 제가 캡처를 했는데 최근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숏 동영상에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지난주 게 아니고 5일 전이면은 언제죠? 5일 전이면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올렸던 것 같네요. 차트를 분석하고 총 8개 종목을 올렸나요? 8개 종목인가요? 8개네. 5일 전 8종목 소개 후 오늘 하루 수익률 56% 돌파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만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트도 주식을 하는 데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대원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맹신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기업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되겠죠. 그 일목균형표 어디요?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 다음에 어디?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후행선을 돌파하고 후행스팬이 캔들을 돌파하고 스팬이 올랐을 때 우량 주식 바닥에서 살 수 있는 확률 높은 거. 그러나 그거보다 확률 더 높은 거는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리고 돌파하자마자 뭐요? 그 상층부에 매물이 없어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 올라갈 때는 또 그건 역시계 곡선을 상에서의 거래량이 볼륨 오시레이터라든가 RSI라든가 CCI라든가 여러가지 1분봉이라든가 2분봉, 3분봉, 5분봉, 15분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 대원칙 안에서는 언제요? 바닥에서 사는 거, 중간에 사는 거, 올라갈 때 사는 거. 올라갈 때는 평균값이 상방향으로 틀어야 되겠죠. 말씀을 제가 다 드렸고 동영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5일 전에 제우스, JLKS, 태성, 한미반도체 쭉 눈으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일 전에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추세가 정말 그날 소개하고
급등했다가 또 줄었다가 조정을 받고 내렸다가 또 하루 이틀 사흘 가서 상한가 매매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5일선 단타 매매법. 그것도 오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까지 쉬다가 바로 날아가잖아요. 하루 이틀 쉬고 거래량이 폭발했다가 그 다음날 거래량 폭발하고 둘째 날 거래량이 폭발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러나 셋째 날은 반드시 줄여야 되고 넷째 날 올라가거나 아니면 줄었다 갔다가 바로 폭발하는 거. 그게 제우스가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5일 전에 소개하고 상한가 찍었다가 밀려가지고 20평 50%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제가 287에 나왔고 하루 수익률이 56% 돌파해서 이 5일 전에 소개한 종목입니다. 오늘 장이 썩 좋지는 않았죠. 뭐였더라? 뭐였죠? 2차전지 뭐죠? 에코프로 BM인가요? 에코프로 BM. 오르다가 밀렸다가 5%까지 6%까지 밀렸다가 장마판에 끌어올렸죠. 0.4% 올랐잖아요. 제가 어제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차트가 좀 가열이 되긴 했지만 차트상으로서는 매도 신호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관심 종목에 안 넣어볼 필요가 있다 넣었는데 밀렸다가 좌우지간 끝까지 밀어 올려서 0.4%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넘버원, 넘버원 두 종목 동그라미를 쳤죠. 이렇게 다 올랐어요. 그 전날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운이 아닙니다. 차트가 살아있는 차트는 그 다음날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밀고 올라간다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올라갈 확률이 그냥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매우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률이 56% 돌파했고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5일 전에 했던 거고 다음 볼까요? LX 하우시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LX 하우시스를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이거 어젯밤에 소개한 종목이에요. 밀렸지만 LX 하우시스가 밀렸지만 0.19% 올랐습니다. 0.19%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0.19% 올랐어요. 넘버원입니다. 떨어지지 않았다. 상한가보다 더 좋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에코프로 BM. 요거 말씀드렸죠. 좀 전에 5%가 6%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렸어요. 자, 그 다음 LX 하우시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덱스 기계장비. 여기서 동그라미 했는데 밀리고 하다가 좌우지간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넘버원으로 했던 거 다 올랐어요. 그 전날에는 뭡니까? 에코프로 BM 였나? 아니 뭐였더라? 에코프롬이었나요? 그것도 넘버원을 다 보시면 돼 있을 거예요. 넘버원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다 올랐어요.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확인을 하시는 분이면 엄지를 한번 눌러주세요. 동영상을 보셨거나 숏 동영상이 확인된 분은 엄지를 눌러주시고, 도저히 엉터리다 하면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에코프로 BM. 여기 나오네요. 요거 에코프로 BM은 어제도 관심 종목에 선정했지만 그 전날에 에코프로 BM은 넘버원으로 선정했어요. 이틀 전에 넘버원으로 하고 어제 넘버 10.7% 폭등했습니다. 차트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재무적 분석은 못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폭등했다. 어느 거품이 심하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오르다가는 바로 꼬라박는다. 개미들 들어가다는 죽는 자리다. 그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코프로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걸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시는 핵심 요지는 차트상으로는 오늘은 좀 불안해졌어요. 오늘은 차트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썩 좋은 건 같진 않은데, 그러나 어제까지 만약 어제 10% 올랐잖아요. 어제 10% 올랐는 그런 차트 형태에서는 절대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주식은 차트의 변형이 왔을 때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장기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 장기 투자, 성장 가능성 이런 걸 관점이 아니라 단기 추세,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마다 사고 팔고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의 매매 관점에서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되죠. 아시겠죠?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변형이 올 때까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떠냐? 오늘도 밀어 올렸습니다. 밀어 올렸고 뭘 받치겠습니까? 전환선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준선 무너지지 않았어요? 차트 매매 관점에서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전보다는 조금 조짐이 상으로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직까지 매도 시료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여론상으로는 지금 불안하게 조성하고 있죠. 불안이 조성되고 있죠. 일반인들 들기에는 너무 높았다. 언제든 간에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얼핏 보로는 개미들이 너무 많이 붙었어. 외국인과 기관인의 수급적으로 많이 매도를 했어요.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차트상으로서는 아직까지 에코프로 BM은 오늘은 밀렸지만 어제보다는 안 좋아졌어요. 차트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도 신호 나온 건 없다. 다만 RSI나 CCI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대충 봤습니다. 아이가 정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매도 신호 나오진 않았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좋아지진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1분봉이나 2분봉, 3분봉에서 유심히 봐야 된다. 불안한 자리다. 그러나 매도 신호는 안 나왔다. 보유하는 분 아직까지는 보유. 내일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유. 그럼 관점 접근하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정보고 포스코 피처엠 이것도 넘버원으로 했죠. 이건 이틀 전에 넘버원에 다 올랐어요. 다음 포스코 피처엠도 그렇고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2차 전지도 넘버원에 다 올랐습니다. 넘버원에도 올랐어요. 요거네요. 어제 9종목 소개 후 하루 수익률 33% 돌파. 어젯밤에 선정했는 종목들은 오늘 보합입니다. 그러나 넘버원으로 선정했던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폭락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 뭐 0.몇 프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어젯밤에 성공한 거는 그냥 무난하게 간 겁니다. 그러나 그 전날 2일 전에 소개한 종목들, 그러니까 3일 전이면 2일 전. 자,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전날 밤에 9종목 선정했는데 그 종목들 중에 8종목이 올랐습니다. 9종목 선정하고 8종목이 오르고 한 종목이 0.32% 내렸던가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하루 수익률이 33%가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차트 힘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찍은 거고요. 에코프로 BM 9종목 소개 후 하루 수익률 33% 돌파. 에코프로 넘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어젯밤 5종목. 이것도 이번 주 같아.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젯밤 5종목 선정을 하고 4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플러스죠. 10% 정도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실질적인 수익률은 10%밖에 안 되지만 폴라리 오피스가 상당히 올랐고 퓨런티어스도 KT 전부 이 두 종목이 실시간 바로 시작할 때 시초가에서는 엄청 폭등했어요.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장 후반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종가 매매나 시초가 매매로 들어갔으면 엄청난 수익이죠. 지금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9종목을 선정해 그 8종목이 올랐고 그 수익률이 33% 돌파. 그리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선정했나요? 하여튼 보시면 기재가 등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5종목을 했는데 4종목이 올랐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차트 힘입니다. 다음 이건 언제죠? 8종목 소개 후 하루 수익률 30%. 이건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이거는 최근 어젯밤이네요. 지난주에도 어젯밤 전날 밤에 8종목 소개해가지고 하루 수익률이 30% 돌파했다고요. 지난주입니다. 8종목 나오네. 하루 수익률도 40% 돌파. 이것도 전날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 전날 밤이 아니라 최근에 1주, 2주, 3주 안에 하고 그 다음날 그룹으로 했을 때 45%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어젯밤, 이것도 지난주네요. 지난주 어젯밤 14종목 소개하고 하루 수익률 48%가 돌파했어요. 이번 주는 뭡니까? 5일 전에 소개했는데 그게 오늘 몇 프로 했죠? 56% 돌파했죠. 그리고 이틀 전에 9종목 소개했는데 8종목 올라가 33% 돌파했고 또 이틀 전인가 전날 소개해가지고 10% 돌파하고 실시간 수익률이 어마어마했고 이거 찍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차트 자체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주식을 한다면 그걸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필옵티스 상한가 찍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뭐 몇 종목 8종 몇 종목인가요? 9종목 소개 후 8종목 상승 하루 수익률 40% 6% 돌파. 이거는 전날 밤이 아니라 1주, 2주, 3주 전에 했던 종목들이 오르면서 쉬었다가 오르고 쉬었다가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 수익률이 46% 지난주입니다. 그 토탈에서 해보니까 169%가 지난주 수익률이었어요. 돌파한 게 최고 수익률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오늘 했고 자, 그러면은 요건가요? 제우스 했고 자, 이제 내일 관심 종목부터 갑니다. 자,
빨리빨리 돌려볼게요. 자, 내일 간신 종목. 내일 간신 종목을 제가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주로 1분봉 말씀드렸죠. 차트 매매.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 이 뭐하는 없어요. 제가 요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긴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쇼스로 해서 넘버를 좀 매기겠습니다. 넘버를 매겨서 그래도 5종목 중에서는 요 종목이 더 낫다 하는 종목을 1, 2, 3로 해서 넘겨서 숏 동영상을 밤에 올리든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하는 차원이니까요. 그 인벤티지랩.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요거 말고 하나 상한가 매일법 알려드렸죠. 자, 요거 보시다. 자, LX 하우시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LX 하우시스는 지금 특히 상한가 나온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LX 하우시스는 상한가가 아니잖아요. 이 차트 매일법을 알아야 됩니다. LX 하우시스가 만약에 상한가가 나왔다.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둘째 날 거래량은 더 높아도 좋아요. 높아도 올라가는 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한가 매매법, 5일선 단타 상한가 매매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LX 하우시스를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상한가가 LX 하우시스 나왔다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 음봉이 떴어요. 그 다음 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날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줄면서 그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고가가 올라가거나 올라가면서 반봉이 나오면서 해주면 4일날 오르는 추세로 양 거래량이 솟아줄 때는 그때 슈팅이 나오든지 한 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일째에도 거래량이 줄면서 5일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전환선 5일선을 지지하면서 버텨주면 그 다음날에 점점 거래량이 줄면 그 후에 무너지지 않으면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때 1분봉, 2분봉, 3분봉, 피봇, 1차장, 2차장 같이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15분봉, 역시의 곡선까지 거래량, OBB, VR, RS가 종합적으로 짧게 보면서 따라가면 엄청난 단타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종목을 발굴해도 됩니다. 1 빼고 2, 3날 보고 3, 4, 5에서 승부를 봐도 돼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종목을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종목이 있고,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잡아내는 거는. 바닥에서 하는 종목, 추세 매매, 구름 돌파하자마자.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뭐예요?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런 종목은 별로 여러분들 알려드리질 않죠. 찾으면 됩니다. 조회에 두드려갖고. 조건식을 넣어도 좋고요. 찾으면 돼요. 아니, 바닥에서 1구름은 뭐예요? 바닥에서 구름 돌파하자마자 언제 또 추세 매매로 제가 주로 하는 건 3단계죠. 평균값, 전환선, 기준선, 선행선, 추세가 완전히 뻗어갈 때 내일 확률적으로 내리더라도 시초가나 올랐다가 내려오는 종목들, 힘에 의해서 밀고 올라가는 종목들, 종가 매매에 좋죠. 종가 매매나 시초가 매매, 오늘 사서 내일 아침에 바로 팔아버리는 매매, 그 종목에 대한 매매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 힘에 의해 오르든 무조건 그날 바로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올랐다가 내려간다. 1분봉에서 끌어보면 되거든. 올랐다가 천분만은 2%, 3%, 10%, 5% 단타 매매법에서는 모의투자 매매법에서는 먹고 나가는 거죠. 그런 매매를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매매인데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선정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사서 내일 바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매법, 차트에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매매법은 일목균형표 대원칙대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상한가 매매법도 공부하신다면 어떻게? 첫날 상한가 나오고 둘째 날 따라가는 건 아니고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거래량을 줄이면서 5일선을 무너지지 않고 5일선 매매법 아시죠? 1, 2, 3 어떻게 한다고? 세 번째 날보다 5일선을 탔을 때 5일선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5일선 매매법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도 확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그리고 언제 받치는 게 뭐예요? 볼린드 기준선 만약에 확 음봉이 무너졌다 했을 때도 기준선 못 팔았다 했을 때는 기준선까지 그리고 볼린드 밴드 중심선까지
빠졌다가 내려가면 매도 치고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 왔다 갔다. 대원칙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AS하우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인벤티지랩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아직 매물대가 좀 많아서 내일 잘 보셔야 돼요. 요런 종목들은 제가, 일단 내일 상한가가 나오든 아니면 올렸다가 내리든 아니면 언제 본다고요? 둘째 날 말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못 드렸죠.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벤티지랩은 제가 선정한 이유가 내일 상한가냐, 아니면 올랐다가 밀렸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바로 내릴 것인가. 바로 내릴 때 손댈 필요 없죠. 이런 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모의 투자 관점에서는 만약에 종가로 매수했다. 제가 인벤티지랩을 갖고 있다. 판다, 안 판다? 끝까지 가지고 와야 되지. 팔면 안 되죠. 판다 안 된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안해하면 안 되지. 다만 내일 보는 1분봉에서 딱 보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올렸다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일목균형표 매매법으로 치든지 RSI 매매를 하든지 CCI 매매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 매매를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온다. 저항이 오기 때문에 뚫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칠 수는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가 4-5개 종목을 했는 거에 비해서는 밀릴 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차트는 말씀드렸죠. 댓글 제가 상담하면서 차트는 언제든지 변형을 준다. 여기서 만약에 매물대를 쓸어버리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차트가 더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의 옥상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또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일이라든가 단기 차트 관점에서는 힘이 좋기 때문에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죠. 인벤티지랩은 오늘 왜 상승을 하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럼 뚫었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로서 뚫는 모습은 썩 좋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일목균형표도 뚫을 때에 따라서 각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데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량을 뒷받치면서 올라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1분봉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셔야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불안하면서 해야 되고, 만약에 라인을 손절가 라인을 내가 손절가 라인을 이걸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좀 불안하다면 바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1% 라인 매도를 하겠다면 1% 라인을 다 걸어놓고, 오르면은 절대 파는 거 아니에요. 오르면은 막 파는 게 아니야. 1분봉이나 2분봉, 3분봉 보면서 피봇도 라인을 보면서 저항선도 보면서 왔다 15분봉, 10분봉, 분봉을 보면서 그 1분봉도 보셔야 돼. 1분봉, 일봉, 월봉, 연봉, 주봉을 보면서 왔다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면 조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꺾이면 그때 팔아야 돼. 일봉상으로 무너지지 않고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수급 BII, BWI 같은 이런 힘 있는 분들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가지 않는 게 보여지고 VR에도 안 보이고 OBV에도 안 보이고 차트 캔들 모양에서도 안 보이고 거래량에서도 안 보이는데 팔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준선도 안 무너뜨렸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이 수급에서도 나가고 캔들 모양에서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고 역시계 옥선상에도 그렇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버티면 안 되거든요. 수익을 좀 적게 보더라도 그때는 쳐야 된다고요. 그러나 인벤티지랩은 내일 상한가냐 아니면 상한가 치고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릴 것인가 아니면 바로 내릴 것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1분봉에서 딱 이런 부분 이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1분봉이 딱 되게 제가 종가로 샀다면 1분봉에서 딱 걸어놓죠. 딱 걸어놓고 올라가면 절대 팔면 안 돼. 올라가면 파는 거 아니에요. 올라갔으면 파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는 따라가면서 1분봉, 2분봉, 3분봉 따라가면서 보세요. 이거 올라가는 따라가면서 1분봉도 보고 왔다 갔다. 내려가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 파워맨들이 흔들 수 있거든. 확 꼽아볼 수 있죠. 그런 확률은 낮습니다. 왜냐? 종가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올렸다가 개미들이 올라오면 그때 던져놓고 그 사람한테 물량을 던지고 수익을 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바로 내려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확률은 낮죠. 그럼 매물대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한 방에 뚫기는 오르겠지. 오르기는 오르더라도 윗꼬리 달고 쭉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가야지. 근데 더 힘을 받쳐서 밀고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나 상한가를 찍고 밀렸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이라면 열심히 이런 거는 관심 종목이 두고 공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날, 아니 둘째 날 아니야, 셋째 날도 아니야, 셋째 날 종가 정도에 보고 넷째 날 오르는 거 보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셋째 날보다는 거래량이 높아야 돼요. 5일선 무너지지 않고 전환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도 음봉이라도 이 시초, 이 고가는 위로 올려줘야 돼. 그 일목균형표이 뭡니까? 그게 평균값이죠. 전환선, 기준선, 평균값. 그 밑상방으로 추세는 위로 열어놔야 돼. 음봉이 나오면서, 단봉이 나오면 더 좋고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인벤티지도 그렇습니다. 요것도 상세하게 한번 차트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거래량이 둘째 날까지 폭발했습니다. 셋째 날 역대적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 쭉 달면 한번 쉬어가거나 물량 털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엠바이오니.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소개했는데 지금 엄청 올라온 거죠. 자, 올라왔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주식을 살 때 언제 사라 그랬어요? 지금 내일도 가신 종목입니다만 언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기 보입니다. 214.36% 여기 사라고, 여기.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원래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다 팔 수 있습니다. 원래 복지에도 원래는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에서 팔 수도 있고 캔들 모양에서 팔 수가 있고. 자, 볼까요? 그럼 공부를 해볼까요? 이왕 나온 거. 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이죠? 캔들 보이죠? 캔들에서 바로 팔아라고 나왔어요. 맞죠? 전환선 무너뜨렸어요. 그죠? 캔들에서 바로 팔아라고 나왔어요. 그죠? 캔들 음봉에서도 음봉 캔들 모양이 지금 팔아라고 신호가 나온 거예요, 벌써. 그죠? 근데 언제까지, 그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단기는 언제, 이 기준선, 이거 기준선이잖아요. 녹색. 기준선이잖아요, 기준선. 이 무너뜨리면, 한다. 근데 못 팔았어. 전환선, 기준선, 데드크로스 맞죠? 여기. 의조도 여기는 팔아야 된다고요. 팔고 언제 또, 언제? 자, 구름 위로 올라왔죠. 지지하죠. 근데, 하나,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 언제까지 가라 그랬어, 제가. 구름을 이탈하기 전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이까지 온 거예요. 기다림, 인내. 아시겠죠? 그러면 좋다. 혹시라도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다. 구름까지 기다리지 말자. 언제까지? 여기 사서, 여기 이탈할 때까지. 아니면 기준선 전환선 이탈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다가, 언제 제가 사라 그랬어요? 다시 구름을 지지하면서, 기준선 올라오면 재매수. 여기서 사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까지 수익이 봤잖아요. 그러면 구름 위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 수익을 봤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지. 구름 이탈할 때까지. 여기 이탈해도 이만큼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면은 버틸 수 있는 여유와 기다림과 인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다음, 엠바이오니오죠. 지금 문제는 어때요? 엠바이오니오가. 자, 봅시다. 엠바이오는 제가 나중에 표시할게요. 자, 이 평균값들 있죠? 이 앞에 있는 선행스팬, 이게 뭡니까? 앞에 있는 거, 이거 보이죠? 여기 전환선, 기준선, 이게 후행스팬이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후행스팬 어디 있어요? 이 캔들 위에 있죠? 그리고 이 캔들과 거리가 떨어졌죠?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이 전환 색깔이죠? 녹색 기준선 있죠? 자, 평균값들이 어때요? 자, 볼까요? 네, 평균값들이 어때요? 이거 왜 안 지워지나? 지울게요. 지우고 합시다. 지우고. 자, 평균값들이 어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가 전환선과 기준선인데 평균값이 위로 오르고 있거든. 평균값,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이 뭐 9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2. 기준선이 26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2. 그러니까 10일, 한 달, 그 고가와 저가를 나누기 2에는 평균, 그 추세선이 상방으로 오르고 있더라. 단기와 중기가 오르고 있더라. 거기에다 뭐예요? 이거 뭡니까?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 앞에 있죠? 이게 선행스팬 앞에 있는 거, 구름 안에 있는 거. 여기 보이죠? 요거. 구름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이게 다 위로 지금 틀고 있죠?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장기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 선행스팬 1이 뭐예요? 요 전환선과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이에요. 이 평균값의 단기와 중기의 평균값을 해는 그 선행스팬 1도 살고 있고, 이 52일의 고가 저가, 이 선행스팬 2가 52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이 장기의 평균값도 상방을 들고 있다. 그럼 추세가 엄청 강한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엔바이오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엔바이오?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세가 계속 뻗고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제가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식은 언제 사야 되나고요? 요때. 또는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후행선 돌파할 때. 요때부터 버티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먹었습니까, 지금? 몇 프로죠? 214%. 2배봐, 2배. 아시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 엔바니오, 내일 관심 종목입니다. 다음, 윌링스. 자, 윌링스도 관심 종목인데, 자, 볼까요? 자, 빨리 넘겨보고 갑시다. 윌링스 있고, AD 테크놀로지 또 있어요. 다음, LOT 베큐움. 요까지네요. 요까지가, 자, 봅시다. 빨리빨리, 지금 용량이 다 찬 것 같아요. LOT 베큐움, LOT 베큐움. 이거 뭐 하는 겁세요? AD 테크놀로지, 윌링스, 엔바이오니아, 인벤티지랩.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요 윌링스부터. 자, 윌링스도 똑같습니다, 앞에. 그러나 일반적인 그 일목균형표보다는 뚫어 올라오르는 17.11% 뚫은 것보다는 조금 그래요. 그러나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매물대가 좀 저항이 있었습니다. 매물대도 뚫었고 약간의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전환선, 기준선, 단기, 중기, 평균값 추세가 살아있다. 그리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추세도 살아있고 매물대도 많이 뚫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항을 조금 받고 있긴 하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면서 상방으로 들고 있다. 그래서 윌링스는 자, 넘버를 매기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안하게 보셔야 되죠. 밀릴 수가 있다. 그러나 밀고 올라갈 때 확실하게 밀고 올라가면 차트가 살 수 있으면 조금 불안하게 봐야 된다. 앞에 종목 마찬가지로 엔바이오니아는 그나마 요 차트가 변형만 되지 않는다면 조금 두 개 차트에 비해서는 좀 덜 불안하다. 아시겠죠? 거래량도 한번 보세요. 엔바이오는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늘며 올라오고 있죠. 그럼 인벤티지랩은 거래량이 폭발했어요. 내일 거래량이 완전히 이 거래량보다 더 폭발하면 윗꼬리 달면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엔바이오 늘고 있고, 자, 윌링스도 거래량이 조금 폭발했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인벤티지랩보다는 완전히 폭발한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완전히 폭발 안 했다는 건 더 갈 확률이 있다 없다, 조금씩 더 확률이 더 높다. 오케이? 자, 그다음 AT 테크놀로지. 뭐 하는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건 이격이 좀 벌어졌어요. 내일 좀 쉴 수는 있습니다만 힘은 아주 좋습니다. 똑같죠? 전환선, 기준선, 선행선 다 살아있고 매물대도 많이 뚫었어요.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떴기 때문에 내일 약간 시초, 이런 거 말씀드렸죠. 요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밀고 올라가다가 시초가에 밀었다가 윗꼬리 달고 쭉 음봉이 내려올 수 있겠지. 알겠죠? 그러나 1, 2, 3, 3일, 4일째 요런 거는 관심 종목 해뒀다가 만약에 내일 더 오른다 하면은 더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더 오른다 하면 관심 종목 해뒀다가 둘째 날 말고 둘째 날 거래량을 보고 셋째 날 거래량이 주는지를 봐야 돼요. 거래량이 줄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고가는 올라주면 더 좋아요. 고가는 올라주는데 밀리는 거 단봉으로 하면 더 좋고, 음봉이면 더 좋고요. 음봉이든 양봉이, 음봉이면 더 좋고 해서 4일째 양봉이 3일째보다 거래량이 섰으면서 오를 때 그때 폭등하거나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만약에 4일째도 못 간다면 계속 5일선만 지지된다면, 전환선만 지지가 된다면, 기준선만 지지된다면 버텨주면서, 특히 5일선을 버텨주면서 오르면은 그 후에 한 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AD 테크놀로지도 차트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LOT 백큐,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9% 떴습니다만은 매물대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차트가 괜찮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거래량이 좀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한 번 더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밑꼬리가 달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변형이 없다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끝까지. 자, LOT 백큐. 자,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선에서 하고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관심 종목 말씀드렸죠?
자, LOT 베큐um,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윌링스 앤 바이오니아, 인벤티지 랩. 그럼 여기서 인벤티지 랩과 다음 윌링스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고, 또 앞에 여기 LOT 베큐움도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중에서 조금 더 불안하게 봐야 될 거는, 실시간으로 잘 봐야 될 거는 인벤티지 랩, 그 다음 윌링스. 요 두 개 종목은 실시간으로 1분봉을 면밀하게 띄워놓으시고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밀고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든지, 그러나 오른다고 파는 거 절대 안 해요.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모의 투자 관점입니다. 여러분, 모의 투자를 6회 이상에서 성공하는 분만 해야 돼요. 고수전 모의 투자만 하셔야 돼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다음에 투자를 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고 또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개 종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 내일 LOT 베큐움, AD 테크놀로지, 윌링스 앤 바이오니아, 인벤티지 랩. 이 중에서 다시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앤 바이오니아, 그 다음 AD 테크놀로지, LOT 베큐움. 요 종목이 5개 종목 중에서는 차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만 1분봉을 봐야 됩니다. 내일. 이렇게 보시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공부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 수익률 자체가 전체 데이터를 해보니까 169%였죠. 이번 주도 5일 전 넣는 종목이 오늘 56%, 그리고 2일 전인가 며칠 전에 했는 종목 33%, 그 전에 10%, 실시간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한가도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5일 전에 했던 것도 상한가 찍고 밀려서 20%로 밀렸습니다만은 상한가 도달했었고, 어제는 상한가가 3종목이 나왔고, 오늘 한 종목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자꾸 차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주식은 기다림과 여유와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절대 대출, 신용, 미수, 내동매매 막 순간적으로 막 집에 가고 가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최소한 6회 이상 모의 투자를 해서 연속해서 성공하는, 내가 저 주식을 사면 차트 매매법으로 사면 무조건 올라야 된다. 그리고 샀을 경우에 연속해서 6회 이상 맞아야 돼. 자신감이 붙어야 돼. 그런 다음에 주식을 한 주, 2주 사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거 하다면은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따라다니다는 다 손실 봅니다. 그리고 주식은 뭐요? 캔들과 거래량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중급자도 있고 고급자도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대원칙으로서 모든 걸 종결 짓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대원칙 언제 사라고? 구름 일목균형표를 설정한 다음에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사면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 자리가 캔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돌파하면 언제 사라고요? 돌파했을 때 그 상층 매물대를 보시라고. 매물대가 열려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 거래량이 폭발해야 돼요. 뚫을 때는 폭발해야 돼요. 그러나 올라가서 갈 때는 이제 상황이 다 틀립니다. 거래량이 필요할 때도 있고 거래량이 안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역시계 곡선이라든가 볼륨 오실레이터라든가 OBV라든가 특히 VR라든가 캔들 모양이라든가 1분봉, 3분봉, 5분봉, 피벗이라 피벗 1차 저항, 2차 저항이라든가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45분봉까지 왔다 갔다 1봉, 월봉, 연봉, 주봉까지 다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자리가 어디쯤에 있다는 걸. 특히 역시계 곡선,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뭐 주가의 그림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다치고 거래량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 캔들과 거래량과 이동 평균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캔들 하나에 말씀드렸죠. 캔들 하나에 뭐요? 캔들이 뭐다? 엘리어트 파동이고, 엘리어트 파동이 뭐다? 일목균형표다. 일목균형표가 뭐다? 캔들이다. 캔들이 거래량이다. 전부 다 같이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면 됩니까?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뭐예요? 일목균형표의 뭐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할 때, 그리고 천행 스팬 원이 상승할 때,
그 자리만이 가장 바닥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다. 그 다음에 구름으로 올라서면 또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 구름 속에 갇혔다가 왔다 갔다가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전환선 상승, 기준선 상승, 스탠스펜 1 상승, 스탠스펜 2 상승. 제가 항상 하죠. 여러분 알려드리는 종목이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더 고점에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를 올릴 때 연장파가 나올 건지, 아니면 상한가가 나오든 연장파가 나오든, 아니면 한 번은 10% 20% 폭등했다가 밑거리 달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버텨가지고 다시 오르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피날레를 가는 종목들, 연장파 중 그 자리를 제가 알려드리죠. 그러나 살 때는 언제?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아시겠죠? 구름 위로 올라설 때. 그리고 언제 판다고요? 전환 기준선을 이탈한, 구름을 이탈하면 일단 다 던져야 돼요. 던졌다가 올라서는 재매수, 기준선을 이탈하면 다 던졌다가 올라서는 재매수. 아니면 우량 주식이다, 내 수익을 많이 봤다, 끝까지 가겠다면 언제까지? 구름을 이탈하기 전에, 보여드렸죠 아까. 구름을 이탈하기 전까지. 가장 초고수는 구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기업 분석을 해야 되겠지, 재무 분석을. 아시겠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은 전환선을 터치하거나 무너뜨리면 쳐도 됩니다. 5일선을 이탈하면 쳐도 돼요. RSI 이탈하면 쳐. CCI 꺾이면 쳐. 초단타, 그거보다 더 단타는 일목균형표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역시계 우선이라든가 캔들 모양이라든가 이동평균선 전에 다 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늦는 게 뭐예요? 5일선 이탈하거나 RSI 꺾이면 70 이탈하면 바로 쳐야 돼요. 수익 손실을 좀 보거나 수익을 조금 덜 봤다 하더라도 RSI 이탈하면 바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I 내려가면 가차없이 치는 거, 그 다음에 RSI 이탈하면 가차없이 치는 거, 5일선 이탈하면 가차없이 치는 거. 캔들 매매법에서는 캔들이 은봉 색깔 하락형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바로 치는 거.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늦더라도 전환선을 이탈하면 일부 치고, 기준선을 이탈하면 일부 치고, 구름 이탈하면 다 던지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을 하기 전에는 초고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뭐를 공부? 기업 분석을 해야 돼. 기업 분석. 기업 성장.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몇 배 성장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0배, 20배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업의 분석, 커다 몇 배, 영업이익률, 공부를 기본적으로, 그건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성장 가능성. 그 기업을 알면은, 묻어놓으면 저점을 높이고, 엘리어트 파동이든 주가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갑니다. 2년, 3년 내린다 하더라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그 주식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회귀 됩니다, 회귀. 근데 그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차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기업을 절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현장도 가보시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 실적 제일 중요합니다. 해놓고 그 주식을 발굴해놓고, 아니면 석학이나 박사가 얘기해주는 종목을 두어놓은 상황에서 주식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구름을 돌파했네, 내 주식에 대해 공부가 안 됐어. 그러면 차트로 가는 거야. 얘기하는 대로 왔다 갔다 치는 거, 그 안에서 치는 거 1개월 팔고 또 6개월 뒤에 또 사고 1년 뒤에 다시 사고, 한번 팔고 나면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또 팔고 6개월 뒤에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네, 사고, 삼성전 내려갔네,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후행스매스 스탠스펜 상승, 구름 돌파했네, 매수. 팔아, 이제 팔아. 구름 아래 내려갔네, 다 팔아. 구름 위로 다시 올라왔네, 재매수. 6개월마다 1년마다 왔다 갔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조금이라도 이용했다 하면은 엄지를 한번 눌러주시고, 내용이 형편없다 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아래쪽으로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내일 5개 종목 한번 해보시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식으로 정말 일목균형표의 힘, 차트 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요렇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차트가 예를 들어서 미증시가 완전히 10% 5% 막 폭락했어, 아니면 전쟁이 발생할 위기가 발생해서 완전 주식이 대폭락해서 이러면은 차트가 승률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차트가 지수가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올라준다든지, 그런 종목, 그런 경우에는 이 차트가 더 확률이 높아요. 횡보만 해줘도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올랐던 인벤티 지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하고 연관이 안 돼 있는 종목인데, 그때 그 테마 종목이 완전 폭락했어. 그런 경우에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무너지지 않고 그 테마가 그대로 오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횡보만 해줘도
주가가 밀고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러나 연장파가 상한가 나오고 계속 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한번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들은 1분봉에 딱 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분봉, 음봉 아니면 그 매매법 말씀드렸죠. 피벗 매매법에서 저항 피벗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무너질 경우에는 RSI라든가 각종 보조지표를 보면서 일목균형을 보면서 단기적인 모의 투자로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엄지를 한번 눌러주시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본인 관심 종목이라든가 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면 올려주시면은 오늘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짧게 답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